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맡은 KBR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기술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이 KBR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R은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사실 본사가 휴스턴이긴 하지만 저희는 휴스턴 테크놀로지 센터라고 부르고, 전 세계의 한 80여 개 국가에 그 오피스를 가지고 있지만 전 지금 한 5개 국가에만 오퍼레이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스턴이고, 런던, 베이징, 인디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한국입니다. KBR은 사실 미국에서는 이 국방이나 우주항공 쪽으로 조금 더 알려져 있고요. 실제 뉴욕 증시에도 우주항공 쪽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KBR 전체 매출의 65% 정도가 이 거버먼트 쪽으로 솔루션에서 나옵니다. 본사가 휴스턴에 있고 나사와 매우 가까이 있어서 실제 나사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나사에 가면은 이 KBR의 TF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전 주기에 있어서 KBR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에 대한 기술 제공 이후에 피드나 EPC로 넘어가면 그 역할을 수행하고, 마지막에는 디지털 솔루션을 공장을 운영하거나 EPC를 수행할 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선해양 쪽에서는 KBR을 이 오프쇼의 탑사이드를 디자인을 하는 회사로 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KBR은 그뿐만이 아니라 한 80여 개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클린 암모니아 하이드로젠 기술군에 포함되어 있는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해서 클린 하이드로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앞서서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암모니아나 수소는 에너지 캐리어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나 수소가 대체 연료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국내에는 암모니아를 직접 생산하기 국내에는 이 블루 수소를 직접 생산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 암모니아를 외부로부터 도입을 해서 크래킹을 해서 무탄소 연료인 수소를 생산을 하는 이 기술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해서 나온 수소는 뒤쪽의 용도에 따라서 수소의 순도가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모빌리티 퓨얼셀에서 사용하게 되면 99.97 이상의 그 수소 퓨리티가 필요하게 되지만, 현재 이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있는 그 CHPS 입찰에서는 이 퓨얼셀 수준의 높은 순도의 수소가 아니라 대략 75%, 90%, 95% 이 정도 순도의 수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모니아 크래킹 이후에 나오는 크랙드 가스에서 이 퓨리피케이션이 PSL을 거쳐서 순도를 높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순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 순도에 따라서 경제성도 많이 저하가 됩니다. 이 기술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이 반응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몰의 암모니아가 질소 한 몰과 세 몰의 수소로 분해가 되는 반응이고, 이 분자 수가 늘어나는 정반응입니다. 또한 이게 흡열 반응이다 보니까 저압에서 그리고 고온에서 정반응이 페이버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케미스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온도를 높일 수도 없고, 압력이 높으면 시스템 볼륨이 너무 커져서 경제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반응 온도 압력 조건의 최적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KBR에서는 지금 암모니아 크래킹 반응이 일어나는 크래킹 퍼니스의 온도를 대략 700도에서 750도, 물론 이거는 촉매에 따라서 이 활성화되는 온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니켈 베이스 촉매의 경우는 한 700도에서 750도 정도로 최적점을 보고 있고, 압력은 뒤쪽에서 요구하는 압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략 30바에서 35바, 높으면 40바까지도 반응 압력의 최적점을 찾고 있습니다. 촉매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켈 베이스의 촉매가 글로벌하게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니켈뿐만이 아니라 루테늄 베이스 촉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니켈과 루테늄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원수로 컨버전 자체는 루테늄이 니켈보다 한 5~6% 정도 높습니다. 다만 루테늄은 프레셔스 메탈에 속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루테늄은 우리가 타겟하는 건물이 아니라 타겟해서 채굴하는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을 채굴할 때 부산물로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그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KBR에서는 루테늄보다는 니켈을 조금 더 제한을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 1몰에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LCOH 개념에서는 거의 경제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암모니아 크래킹이라는 거는 뒤쪽에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시기 쉽겠지만 되게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술이 왜 현재까지 커머셜한 공장이 없냐라고 여쭤보시면 그만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 투입을 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한 걸 다시 오션 트랜스포테이션을 거쳐서 다시 또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크래킹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루트입니다. 다만 이 국내 한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 독일 이런 쪽의 그 지리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런 클린한 무탄소 연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모니아 크래킹 기술이 요 근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저 남미 쪽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중수, 삼중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모니아 크래킹이 조금 사용되긴 했습니다. 다만 그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아모니아 크래킹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아모니아 크래킹은 매우 다릅니다. 캐파시티 측면에서도 그 과거에는 스몰 스케일이었다면 지금은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혹은 모빌리티 여러 산업에서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디벨롭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에너지 측면에서도 외부 그리드의 파워를 공급해야 되는 과거 테크놀로지 대비 지금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력도 원하는 만큼을 높여야 되고 온도는 최대한 마일드한 컨디션으로 반응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과거의 기술 대비 지금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암모니아 합성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암모니아 사실 KBR은 지금 어느 정도 KBR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그 육상 온쇼어 쪽에서는 사실 KBR을 이 에틸렌을 생산하는 스팀 크래킹 기술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하게는 저 북방 쪽뿐만이 아니고 KBR은 암모니아 합성 공장을 전 세계 마켓시어 50% 이상의 라이센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수로 500개 조금 넘는 암모니아 공장 중에 KBR에서 250개 이상의 공장의 기술을 제공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 암모니아 합성 공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싱글 트레인 기준으로 가장 맥시멈 캐파시티 3,000톤 per day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스케일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싱글 트레인, 싱글 컨버터 기준이고요. 현재는 KBR에서는 6,000톤 per day까지는 기본 설계를 마쳤고 이게 조만간 EPC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피션시 측면에서도 1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기술보다 가장 적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릴라이빌리티 측면에서도 공장 턴어라운드 없이 연속 운전으로 5년 이상 운전을 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암모니아 크래킹을 얘기하면서 암모니아 합성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크래킹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이 사실은 암모니아 합성에서 온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암모니아 크래킹에서는 크래킹 퍼니스, 반응이 일어나는 크래킹 퍼니스가 가장 중요한데 그 크래킹 퍼니스의 디자인과 그러니까 그 디자인과 기계적인 형상이 암모니아 합성 공정에서 사용된 그 리포머와 90% 이상 유사합니다. KBR에서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촉매, 두 번째는 반응기의 디자인, 세 번째는 이 효율을 위한 스플로 스킨입니다.
일단 KBR은 촉매를 직접 공급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KBR은 전 세계 유수의 캐탈리스트 서플라이어와 서로 협업을 해서 이 반응에 대한 키네틱을 연구를 했고, 현재는 옵티머한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서 디자인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액터 디자인은 말씀드렸던 그 크래킹 퍼니스 디자인인데, 사실 올레핀, 에틸렌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크래킹 퍼니스나 혹은 암모니아 합성의 그 싱켓을 만드는 데 필요한 리포머들은 그 KBR의 퍼니스 그룹이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그쪽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암모니아 크래킹에 들어가는 크래킹 퍼니스도 마찬가지로 퍼니스 그룹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 스킴인데, 이거는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암모니아는 합성하는 곳에서 리퀴드 상태로 이송이 돼서 한국으로 도입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베이퍼 가스 상태의 클린 하이드로젠을 프로덕트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 온도가 대략 700에서 750도 정도 되고, 이게 기상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까지 높이고 액체 암모니아를 기체 암모니아로 바꾸기 위한 프린팅 과정과 베이퍼라이저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이퍼라이저 프린팅 과정을 별도의 열교환기를 두어서 에너지를 투입을 한다면 에피시언시가 높지 않고, 뿐만 아니라 카본 인텐시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암모니아 크래킹 퍼니스의 컨벡션 섹션 쪽에 높은 웨스트 힛을 이용을 해서 프린팅과 베이퍼라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크래킹은 크래킹 퍼니스고요. 이 크래킹 퍼니스의 구조적인 디자인은 이 전체 이 크래킹 퍼니스 내에 튜브 다발이 여러 다발이 어레인지가 되어 있고, 실제 버너는 탑 쪽에서 파이어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촉매는 각 튜브 다발에 충진이 되어 있고, 그 튜브 다발을 위에서 아래로 그 촉매를 통과하면서 그 암모니아가 나이트로젠과 하이드로젠으로 크래킹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에 전환율이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반응된 암모니아와, 애초에 암모니아는 물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든요. 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리퀴드 상태 암모니아가 이송이 될 때 물을 2000ppm 정도를 포함시키는데, 그 이유는 이 무수 암모니아, 안하이러스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이 스트레스 포로전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2000ppm 정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인 클린 하이드로젠 입장에서는 미반응된 암모니아와 워터는 불순물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KBR에서는 워터와 암모니아는 ppm 단위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사실 원료로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리커버리를 해서 원료 쪽으로 돌려서 다시 크래킹 반응을 일어나게 하고요. 이후에 이제 프로덕트 퓨리피케이션은 잘 아시는 PSA, 이 PSA를 통해서 수소의 순도가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이 하이드로젠 컴프레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뒤쪽 수소에 요구하는 압력에 따라서 이 하이드로젠 컴프레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소 순도에 따라서 PS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뒤쪽 두 유닛은 옵셔널 유닛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파시티 측면에서 저는 이 지금 카테고리를 클린 퓨얼 모드와 내추럴 가스 퓨얼 모드를 구분을 해놨는데, 이제 클린 퓨얼 모드는 사실 여기서 연료로 사용되는 뒤쪽에 이 리사이클되는 라인을 보시면 퓨얼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료는 암모니아 이 자체를 연료로 사용할 수는 아직은 없고요. 이 서멀 녹스나 퓨얼 녹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크래킹하고 나온 하이드로젠, 저는 이걸 크랙드 가스라고 부르는데, 이 크랙드 가스를 퓨얼 라인으로 리사이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모드를 클린 퓨얼 모드라고 하고, 현재 그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 CHPS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아모니아 크래킹이든 이 내추럴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크랙드 가스를 연료로 리사이클하는 양이 없다시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외부에서 내추럴 가스를 임포트를 해와야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크래킹 퍼니스에서는 CO2가 에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카본 인텐시티 측면에서 보면은 클린 퓨얼 모드에서는 제로지만 엔지 퓨얼 모드에서는 1.2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일드와 에피시언시는 사실 이 아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기술선마다 이 에피시언시나 일드에 대한 데피니션이 조금 다릅니다. KBR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에너지 에피시언시 측면에서는 85에서 90% 정도, 그리고 일드는 클리피언 모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1kg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암모니아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략 한 78에서 80%로, 만약에 내추럴가스를 연료로 쓰게 되면 95% 이상으로 일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 암모니아 합성 공장에 들어갈 리포머의 사진이고요. 왼쪽은 암모니아 크래킹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한 크래킹 퍼니스의 모양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KBR에서는 그동안의 헤리티지와 노하우 암모니아 합성 공정의 기술력을 아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이 주안점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의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모니아 크래킹 산업 공장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아모니아 크래킹 기술, 테크놀로지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은 이미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플랜트에서 적용된 이퀴먼트 유닛 오퍼레이션들입니다. 예를 들어 열교환기, 컴프레서, PSA 혹은 디스틸레이션, 워터워시, 흡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활용이 됐기 때문에 각 요소 기술들은 이미 TRL 9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 9은 커머셜 레퍼런스가 있을 경우에 9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아모니아 크래킹 퍼니스는 아직 커머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5에서 6에서 7 총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R에서는 이 기술이 언제쯤 상업화가 될지에 대해서 2027년도 혹은 2026년도 3, 4분기 정도에는 커머셜 오퍼레이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KBR에서는 재작년 말에 한화 임팩트와 아모니아 크래킹 기술 계약을 맺고 기본 설계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울산의 이수화학이란 수소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10톤 퍼 데이, 이거는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수화학한테는 커머셜 플랜트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대략 2026년도 3분기, 4분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KBR이 라이센서로서 통상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지 나와 있고요. 저희가 기술만을 제공하는 회사는 사실 아니고,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초기에 FS나 이런 컨설팅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 이후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은 기본 설계, 피드, EPC 이러한 일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장이 운영될 때 디지털 솔루션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모니아 크래킹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기덕이고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죠. 암모니아 합성 때 효율이 얼마인지, 첫 번째 KBR의 50% 마켓 효율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합성 효율이 좀 궁금해서 깨는 효율을 보여줬으니까 합성 때 효율이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크래커에 나오는 수소 품질이 99.97% 플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SMR하고 스팀 메탄 리포머로 해서 수소 품질로 자동차가 몇십 대에 폐차가 된 적이 있어요. CO 품질 규칙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터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모빌리티로 가는 수소는 KBR이 워런티를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지, 결국 그걸 다 물어줬거든요. SMR에서는 운전자가 다 물어줬어요. 그래서 몇십억을 물어줬어요. 그 운전 한번 딱딱 잘못하면
예를 들면 엄청난 요즘에 버스가 보급돼서 버스 하나가 거의 8억 합니다. 8억. 10대만 물어도 80억이 나가는 거라서 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KBR이 어떻게 대비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이 암모니아 합성에서의 합성 효율은 사실 암모니아 합성은 중간에 리포밍 과정에 거치기 때문에 내추럴 가스, C1 메탄 베이스의 내추럴 가스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겁니다. 암모니아는 NH3고 H는 메탄에서 오고 N은 에어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효율을 단순하게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 합성에서의 효율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총 에너지가 몇 기가칼로리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6.3기가칼로리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몇 퍼센트다라고는 저희는 원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빼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순도 측면에서는 사실 순도는 KBR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이 PSA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99.97 뭐 이상으로 5.9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워런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런티 측면인데, 이 개런티는 사실 약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모빌리티 측면에서 활용이 된다 하면은 아마 굉장히 고순도의 수소가 생산이 돼야 될 텐데, 그때 이 퍼포먼스 개런티는 이 기술선인 라이센서가 일부 개런티를 하고, 이 PSA 매니팩처러의 벤더가 일부 개런티를 하고, 실제 이 공사를 지었던 EPC 회사가 개런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어떻게 그 과실이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소 순도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수소를 제공한 업체에서 나중에는 과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국선거의 조동대 최인입니다. 아모니아 크래킹 기술에 관련해서 이게 혹시 선박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지 KBR에서는 궁금하고요. 실제 지금 한국선거에서도 ARP로 아모니아 크래킹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념 승인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선박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외국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KBR에서는 이 선박에 적용을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무상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그게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것 또한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 아모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모니아 크래킹을 선박에 올려서 아모니아를 크래킹해서 나오는 수소 엔진에 넣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KBR도 똑같은 그 연구 과정에 인볼브가 되어 있고요. 다만 온쇼어와 오프쇼어의 차이가 있듯이 얼마나 이 타이트한 플롯 내에서 만드느냐, 이런 옵티멈한 과정을 찾는 게 사실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박에 올리려면 사실 그 선박에 대한 그 연구도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선박 어플리케이션은 충분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R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케줄이 5시 반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미 좀 시간이 지나가서 아쉽지만은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마치시고 이렇게 강사님께 따로 또 여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활발한 토론에서는 좀 즐거웠던 세션이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